보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1기 때나 2기 때나 저의 공직 철학이나 소신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넘어설 수 있는 요치를 합니다. 제가 다음에 어떤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구성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지역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호소한다면 저는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기에는 그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정으로 외쳐도 민주당 그때 시의원들은 그런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시민은 아닙니다. 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시의회 구성이 어떻든 또 그들이 어떤 반대를 하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허접스러운 정치꾼이 아닌 참다운 정치인이 되어서 가보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 제가 꿋꿋이 걸으면서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첨언해 드린다면 조상호 후보가 그 방송 토론에서 무슨 비나 시대님은 그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참 제가 볼 적에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시장을 맡고 나서 우리 세종시가 최초입니다. 출범이에요. 최초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를 연속해서 2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주인 세종시를 빙하시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도시 2위를 계속 만들어 온 저를 실적이 없다,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진정성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제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발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송두리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만들었는데 그런데 빙하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 후보로서 얘기할 수 있는 품격도 그리고 진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최근에 이제 양 캠프에서 고발 인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느 후보 쪽이든 원치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조상호 후보 캠프 조상호 후보가 처음에 이제 5건 관련해서 고발을 받았을 때 그때 나왔을 때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고두절미하고 앞뒤 다 자르고 최민경 후보님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만 몇 번 해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말도 없는 거라고 해석해야지 무슨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거의 사실 우리 시장이 됐든 시장 후보가 됐든 공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4년 동안 겪어보셨겠지만 제가 4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당 시정 8년에 대해서 비판 비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잘했대서 제가 안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이춘희 시장님 1, 2, 3, 4기 다 지나셨지만 그분들이 어떤 흠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실수가 있었다 좀 치더라도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후임자가 전임자 지우기나 하고 비판이 난다면 그게 올바른 시장의 모습이냐라는 생각이 제가 첫 번째 생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그거를 좀 더 잘해내야 되는 게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방송 토론에서 생방송에서 너무나 허위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회발전특구를 분명히 2000시장 때는 못 되는 것이지만 제가 제 임기 때 2개를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사실 특구 지정받은 거 우리 일반 시민이 볼 때 갔다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자치단체가 경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한 도시가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특구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문체부에서 특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이 3개를 한꺼번에 받은 도시는 세종시밖에 없어요. 그런 실적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지정받은 곳이 없고 더더나 그 앞에 묘사를 어떻게 씁니까? 세종시장의 가장 잘못된 실정이 세종의 가장 잘못된 실정이 특구한 곳 지정받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방송을 봤을 적에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았어요. 그 방송이 나간 뒤에 제가 분명히 보도자들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특구를 지정받은 바가 있다. 2개 특구를 받았다. 해서 언론에 해명을 하고 보도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4년 동안에 읍면동에 단 한 건도 개발한 적이 없다. 기형주치도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건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책임 있는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저 뒤에서 꼽소리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토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3조 4천억에 MOU로 기업 유치 투자를 했다. 그것이 종이 한 장이 허위사실이다. 그것은 그 종이 한 장의 기업 유치를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공무원 그리고 기업이 그 무수한 노력을 너무나 깎아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또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산자부로부터 도시지역 기업 유치 투자 1위를 한 것은 업무 협약의 내용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산자부에서도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실현된 게 있고 실현되지 않은 게 있어요. 산자부에서 저한테 세종시 1등을 준 것은 실현된 투자. 그래서 실현됐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도 인센티브를 가졌던 확실한 투자가 이행된 것을 평가했을 때 세종시가 1등을 한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업무 협약을 하고서 1등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외에 충광농원도 저도 그것이 충광농원 안에 성호감스라는 농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충광농원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저는 솔직히 그 방송 토론에서 바로 한센병 음성 환자들이 계시는 그 악취가 나는 그리고 아픔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느냐는 뜻으로 묻은 것이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뭐 1년에도 몇 차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지 다른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충광농원의 그 여러 마을 주민들께서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간담회라는 것이 있지도 않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맥락상의 허위사실로 그것은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허위사실로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표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근거를 밝혔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라는 것을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소상공인법원에서 저를 고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느냐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밝힐 수 없는 내용을 고발하는 게 고발입니까? 왜 떳떳하지를 못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고발을 하세요. 그것이 잘못했으면 저 무고로 저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언행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분이 시장 후보 맞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팀도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를 고발해서 뭘로 고발했는지를 밝혀달라야 됩니다. 밝힐 수는 없다. 근데 고발했다. 이게 정치공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선거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선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실들을 좀 바꾸시겠지만 잘 정리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허위나 가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제가 미국인 부인 얘기, 납세 얘기 더 이상 그거 같은 변호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이라는 자리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장이라는 국민, 그것도 시민을 대표하는 제 더 퍼스트 시티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1등 1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작 병역 공무도 하지 않았고 부인은 외국인이고 재산은 97%가 미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도 제로다. 본인 재산만 달랑내고 있다. 이게 정말 시장으로서 걸맞는 모습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격이라고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안 내는 체납 시민들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고 독촉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들은 미국에 세금 내고 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게 무슨 네거티브라고 제발 공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공보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제가 용어조차 바꾸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에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적이 미국인이고 한국 납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네거티브입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정확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정치에 제가 가지고 있는 3정 원칙이 정직하다, 정의롭다, 정확하다라는 주입니다. 제가 정직하지 않았거나 정의롭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게 있다면 제가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정직하게, 정의롭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네, 좀 질문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세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하나만 더. 네. 시민들은 부정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재정난을 누가 야기시켰다라는 말도 정말 4년 동안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춘희 시장이 2018년도에 취임했을 때 대략 세종시 부채가 1,200억 됐습니다. 2018년도에 1,200억이었던 부채가 2020년도, 21년도 2년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20년과 21년도가 조상호 후보가 경제부시장 그 할 때 부시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1년에 1,000억씩 부채였습니다. 2,000억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제가 시장이 됐을 때 3,700억이라는 엄청난 빚이 저한테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얻었을 적에는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재정문제 교부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년도와 21년도 그렇게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행안부에 어떤 노력을 해서 교부세를 얼마만큼 얻어왔는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0억, 600억, 많아봐야 800억을 얻어왔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 얼마와 뭐 21년도에 조금 800억 얻어왔습니다. 22년도에 제가 시장이 돼서 우리 재정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빚은 많고. 그래서 교부세를 우선 최대한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받아온 게 1,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상공부는 자기가 시장이 되면 1조 2천억을 얻어오겠다고 해요. 그것도 정률제로 1조 2천억을 얻어오겠다고 해요. 제가 방송 토론에서 그건 검토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률제라는 말과 1조 2천억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되는 말입니다. 정률제라는 것은 교부세 1%다 2%다를 주는 것이고 그럼 교부세액이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토론은 고정되어 있다면 액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률적으로 1조 2천억을 얻어오겠다. 무슨 근거로 함부로 얘기를 하는지 부시장을 했다고 하면서 무슨 근거로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부세가 총 60조 불는데 25%. 그 중에서 우리가 받는 게 1,159억이었어요. 근데 1조 2천억을 받아오겠다? 그러면 60조를 전 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한 4, 50개가 다 받는 건데 그럼 그 중에서 1조 2천억을 세종시로 그 깎이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못 받게 될 때 자치단체 장이나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분에 대해서 뭐 말로 그게 설득이 될 문제입니다. 딱 하나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라서 그 논리에 불만이 없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논리를 물어보는데 없대요. 아니 교부세를 제주도는 3% 받는데 왜 우린 1% 못 받느냐. 구멍가게 장사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3% 받는 이유는 바로 2008년도에 제주도가 지금 교부세의 3%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4개 시군이 받았기 때문에 받는 교부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 더 준 게 아닙니다. 그게 3%가 1조 8천억이라고 해서 제주도가 받는데 우리는 왜 이런 논리로 지도지사들한테 갔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논리를 갖고 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대책에 대한 교부세를 가지고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출액, 수익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율을 우리가 높이고 산식을 바꿔서 했을 때 바로 대통령도 일리가 있다. 국무총리도 일리가 있어서 TF를 만들어서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해결책이 교부세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업 유치나 또 제가 역대 최대의 기업 유치를 했듯이 또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기 후보님 먼저 질문하신 의도가 재선하실 경우에 재선이 되려고 하시니까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그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질문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교부세액을 더 늘리는 게 가장 우리한테 급선무예요. 근데 교부세를 어떻게 늘리냐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부세액 늘리겠다는 말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늘리겠다냐라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바로 지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논리로서 설명을 해서 교부세를 받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 800~900억 가량이 우리가 보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200억인가 300억씩 이렇게 해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2천억 정도는 매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제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부세율 자체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 설명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16개 항목을 다 받는데 우리는 5개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항목을 더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디가 기초사무고 어디가 광역사무인가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년씩 한시조직을 줄여서 기초 수입액과 수입이익액의 차이를 25%를 가산해서 우리가 특례를 받아온 것이에요. 그게 한 230~40억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끝나요. 그래서 그 법을 바꾸는데 그 법을 바꾸면서 차라리 교부세액을 기존 수익액의 50%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기초교분 무슨 못 받은 교부세 부분과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우리가 시설과 건물을 짓고 그리고 우리한테 유지관리를 이관했을 때 유지관리비 자체가 거기서 카바가 될 수 있는 액수가 기존 수익액의 50%로 공명을 바꿔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건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의 김종민 의원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 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재정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수익액의 29%나 50%나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1조 2천 이런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이거야말로 좀 허황된 얘기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확보를 하겠지만 네. 확보를 안 할 때는 지금 아까 그쪽에서는 부채를 빌려서라도 재정을 운영을 했잖아요. 네. 또 그런 의향이 있느냐 그래야지. 부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700억을 빌려다가 네. 세종시를 재정을 해결했는데 네. 그런 보조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지. 국가가 지금 우리가 채무했고 제가 더 채무를 얻고 싶어도 3,700억의 부채가 거의 채무 한도액에 거의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채무 한도액이 25%면 그게 주의단체인가로 경고를 받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승인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동안에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채무를 조금씩 아니면 통합재정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빌려 썼습니다만 그러나 채무를 한없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세종시가 이렇게까지 재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교부세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한 자치단체가 도산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로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하게 나가겠다 그런 말씀. 네. 우리 최영순 기자님 갈수록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재정 문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누가 더 안목이 있고 누가 더 품격이 있고 누가 더 자격이 있는 세종시를 발전시킬 후보인가를 판단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말씀드렸으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거를 앞뒀다 해서 전국의 각 시도지사들 그게 국민의힘이든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가리지 않고 행정수를 흔들어서 중앙부처 빼겠다는 공약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민과 함께 규탄하겠다 그리고 저지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청래 대표 선거라고 해서 부산시장 말하자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나 다 옮기겠다 그런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시라. 선거를 이유로 세종시 주민들 핫바지를 보지 마라.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두 가지가 될 포인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에 감사합니다.